이더리움 2.0이 POW에서 POS로 넘어간다는 그 기능 하나만을 보면은 전체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더리움 2.0이 지향하는, 이더리움 2.0이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더리움의 마지막 단계인 세레니티죠. 현재는 이더리움 베타 버전인 거잖아요. 1.0이 아니잖아요. 한 10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슈예요.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죠. 다 다른 기능이나 개선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개선안들이 2.0에 포함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만 POW에서 POS 넘어가는 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특히나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샤딩이에요. 샤딩. 뭐 지금 POS랑 샤딩이랑 원래 따로따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합쳐졌잖아요. 샤스퍼로 캐스퍼랑 이제 샤딩이 합쳐서 샤스퍼로 합쳐졌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기술 용어긴 한데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하비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 플러스 샤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는 체인이랑 비컨이라 그러죠. 비컨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합의를 하는 체인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체인을 분리를 시켜요. 샤드 체인과 비컨 체인을 분리를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체인의 그 채굴자들이 데이터를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 가용성 문제고, POW는 이 데이터 가용성을 확률적으로 보장해줘요. 데이터 가용이 가용할 수밖에 없도록, 불가용하지 않도록. 마이너가 데이터를 숨겨버리면 그 다음 마이너가 나와서 데이터를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절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탈중앙화의 본질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샤딩, 그 다음에 POW에서 POS 넘어가는 지점에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전체 재단 예산의 절반을 VDF에 쏟는다 그랬잖아요. VDF. 랜덤 함수 만드는데 쏟는다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여기에 돈을 쏟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랜덤한 값이 블록체인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들을 랜덤하게 선정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랜덤하게 선정되지 않은 마이너들은 데이터를 숨겨버립니다. 데이터를 불가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픈 하드웨어로 하드웨어를 다시 만들자. 하드웨어를 다시 만들어서 랜덤 값을 만드는 하드웨어를 만들자.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오픈 하드웨어로 만든다는 건 설계 도면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도록 오픈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랜덤 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건데, 그럼 되게 큰 일이잖아요. 딱 봐도, 사이즈만 봐도. 공장도 있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누군가 만들 사람도 있어야 되죠. 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충분한 또 망이 또 구성돼야겠죠. 탈중앙화 되는 망들이. 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00% 탈중앙화 되지 않으면 그건 탈중앙화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 도구잖아요. 사실 블록체인 도구고, 탈중앙화도 사실 도구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전부 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도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밖에서 되게 사례를 많이 드는 예인데, 꽃을 심는데 모종삽이면 되지 포크레인을 가져올 필요는 없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모종삽을 들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포크레인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도구를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먼저 선택하고, 자 이제 이걸로 뭘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탈중앙화가 100% 돼야 탈중앙화가 되게 의미 있는 가치고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내는 수단이고 결과고,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100% 탈중앙화 돼야 된다. 탈중앙화 될 수 있는 대상과 수단들이 있다.
뭐 꼭 시스템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그 밖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FAC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F는 Fault Tolerance,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탈중앙화됐다는 거는 누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멈출 가능성도 낮죠. 왜냐면 모두가 다 망하기 전까지는 시스템은 살아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 노드는 7,800개인데 핵전쟁이 나도 PC 한 대만 있으면 이더리움 시스템은 굴러가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이게 권한과 권력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패를 모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걸 한번 잘못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 개 힘든 특징들이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되게 어울리는 분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 데이터의 신뢰라든가.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있고, 그런 분야들을 잘 살펴서 적용하는 어떤 그런 좀 해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미드업에서는 가장 핫한 주제를 다룹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지금 마지막으로 다뤘던 주제는 그 트러스티드 컴퓨테이션이었어요. 체인 밖에 있는 연산의 신뢰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요게 주제였고,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ZKP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지식 증명을 쓰면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거든요. 영지식 증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슈를 많이 다뤘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프라이버시도 사실 영지식의 일부인데,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갑이라든가 어떤 UX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될 그런 주제들 혹은 뭐 이슈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짚어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미드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